교수들의 시시콜콜. 근데 걔가 또 아닌 게 아니라 시험을 그 다음에 당장 시험이었는데 자기 무슨 일이 있어 시험에 못 나오겠다 이렇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 아까 그 레퍼런스 달라고 했던 애처럼 나한테 구걸을 하는 거지. 난 또 음, 대꾸 안 했죠. 그러던가 말든가. 난 걔한테 음, 편의를 봐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그쵸. 그랬더니 대꾸가 안 왔어. 근데 더 웃긴 거는 음, 시험이 끝나고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디렉터가 수업하고 음, 있는 저한테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온 거예요. 잠깐 얘기 어, 좀 해도 되니. 음, 나갔더니 음, 너 걔 음. 시험 메이크업 좀 해주라는 거예요. 그게 근데 뭐야? 내가 음, 왜? 그랬더니 걔가 시험 못 봤다며 이러는 거였어. 내가 음, 걔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절대 메이크업 해줄 생각이 없다. 그리고 음. 그게 타당한 메이크업 사유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냥 해줘. 걔 올펀이야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걔 고아야. 아니 그 고아인 그게 거랑 왜? 이거랑 무슨 어, 상관이야. 근데 이제 디렉터한테 디렉트로 그 어, 이메일을 보내갖고 자기의 상황이 이렇고 유정이 자기한테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. 어. 나는 여기서 불합리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한 것 같아요. 그 아휴, 디렉터가 와가지고 도와주라고. 그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? 메이크업 줬어요? 해줬어요. 해줬습니다. 결론은 해줬어요. 어터리치고 뭐고 가네, 어터리치고 나발이고, 건이고 나발이고 해주라면 해야지. 그게 네, 아무튼 그쵸?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풀지 않겠어요. 다음에 에피가 더 있는데 이러시대요? 너무 궁금한데? 되게 웃긴 사항이 뒤에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풀겠어요. 그 아까 전 홍김 또 마무리 마지막 한 가지 유형 네네네, 연결해서 알았어요. 한번 또 해주시죠. 아, 이건 재밌는 건 아닌데. 어쨌든 그 마지막 이제 그 에피는 그 여전히 그 거만한 에러건트한 어, 학생 케이스인데, 사실 이거는 그 딱 한 명 그 애만 있었던 건 아니고 몇 번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전형적인 그 약간 행동인데, 에러건트한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, 왜 아까도 계속 얘기한 팔짱 끼고 이렇게 음, 꼬려보듯이 음, 수업 내내 어디 한번 네가 한번 잘하나 나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저는 처음에는 쟤네들이 남자 교수들 수업에 가서도 과연 똑같은 저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있을까?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보이니까 이게 자꾸 디스트랙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신경 수업을 쓰여. 하면. 신경 쓰여. 네, 신경 계속 쓰여요. 그 저는 이렇게 집중을 못하면 영어가 꼬이거든요. 그러니까 와, 쟤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 거예요. 저는 솔직히 저를 위해서. 그래서 처음 조교수 시작했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름 저만의 이제 대처 방법이 생겼는데,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친구를 클래스 디스커션에 아주 최대한 친절함을 제가 꾹 화를 꾹 누르고 최대하게 친절하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. 이름을 부르고 너는 음,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야? 네 음,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래? 한번 듣고 싶다. 뭐 이러면서 약간 농담도 해가면서 음, 이렇게 계속 이제 참여를 시켜요. 그러면 그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항상 그렇게 좀 거만한 태도를 보이잖아요.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런 기회를 또 놓치지 않아요. 막 자기의 잘난 척을 막 최대한 이게 막 음, 드러내려고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. 또 막 어려운 단어도 섞어서 쓰고 막 그런 거죠. 넌 이 단어 아나?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어, 이렇게 하고 그게 하는데 이제 제가 걔가 대답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살살 인터셉을 하면서 그거는 이런 거랑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, 사실 걔네들의 답은 대부분 다 그냥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, 제가 이제 수업에 관련한 걸 이렇게 싹싹 이제 엮어가면서 막 이론들 이런 건 어떻고 어떻고 막 그러면 너는 이 이론은 뭐 이런 건데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래? 뭐 이렇게 약간 음, 난이도 있는 질문을 딱 던지면 당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. 음, 그리고 엄청 똑똑한 애들은 그 관문도 통과를 합니다. 음. 그러면은 이거 힘들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과제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의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제가 말은 그래도 또 쓰는 거는 또 하잖아요, 나름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약간 험불해지는 애들도 있고 또 그 단위를 또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. 그것도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. 그런 애들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쓰는 방법. 음.
저는 그 아이를 철저하게 그냥 저 혼자 소외를 시킵니다. 걔는 그 모르는 거죠. 아이는 걔는 모르는 걔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. 그냥 뭐랄까 철저하게 절대 그 아이가 있는 쪽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. 시선도 주지 않고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애한테는 좀 미안하죠.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저를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디스트랙 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그 아이를 절대 쳐다보지 않고 점점 그 수업에서 배제를 시킵니다. 예를 들어 그런 애들은 또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. 근데 가끔 또 막 참여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저는 그 아이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아요. 그러면은 복수해요, 나름 소심한. 왜냐면 딴 애들도 같이 막 손 들잖아요. 그러면은 딴 애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죠, 당연히.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발언권이 없어. 발언권이 막 없어.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살짝 눈치를 채는 거예요. 아, 쟤 선생한테 찍혔나 보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저만의 그 사소한 이제 복수를 하는데 맞아요. 저 학생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거만하신 우리 팔짱 끼신 그 고객님이 저기 계셨었는데 네.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신경 자꾸 써요. 이렇게 진짜 신경 써요.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. 그 고객님 때문에 제가 수업 원래는 이제 그 수업 평가를 맨 끝 학기 끝나면 하잖아요. 근데 네. 중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그 서베이를 돌렸어요. 그것도 펜슬 앤 페이퍼로. 자, 혹시 과에 수업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혹시 뭐가 문제인지 좀 적어봐라. 지금 수업이 어떤 거 같냐. 이제 애들이 뭐 마킹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픈 엔디드로 쓰는 것도 있었어요. 그래갖고 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애들 시험 봤던 거랑 필적을 조사하는 거죠. 이름은 쓰지 않아도 돼. 컨피덴셜이야. 그렇지만 애들마다 글씨체가 있잖아요.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어떤 애야 뭐라고 쓴 거야 이러면서 저 나름 이제 이렇게 다 분석을 했죠. 찾아냈어요, 그래서? 찾아냈어요. 대단하십니다. 회장분 그랬더니 의외로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. 오. 이분은 원래 태도가 팔짱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. 네, 아무튼 나름 해피엔딩이네요. 근데 그걸 보기까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저 고객님을 어떻게 그리고 진상 고객 중에 이제 제 기준에서는 최고 진상 고객은 이제 인종차별주의 고객. 진짜 좀 안타깝지만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또 주마다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있는 메릴랜드는 그래도 이제 다인종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된 그 주라 이제 위스콘신이나 캔사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미드웨스트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에 비하면은 진짜 순한 맛이에요.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가끔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진짜 그 센 매운맛에 비하면은 굉장히 순한 맛이라 괜찮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특히 학생들 중에 제가 그냥 단순히 에이전 그 피메일 프로페서라고 해서 되게 얕잡아 보고 막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때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뭐 왜 이러고 있나 진짜 한국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 예전 에피에서 광김이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좀 매운맛에 속하는 이 에피인데 그 악몽의 위스콘신 그 카톨릭 사립대에서 광김도 그랬잖아요. 뭐 말을 하는데 애들이 막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지네들끼리 웃고 막 수군대고 저 글 되게 많았거든요. 거기서. 근데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적응이 안 됐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제가 영어 실수를 더 이상 안 하게 되잖아요. 제가 계속 영어 실수를 하면 쟤네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키득키득거리고 막 웃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 진상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기가 영어가 네이티브다 그거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고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다. 뭐 달리 제가 박사겠습니까?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고 진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교수 그때 그 첫 1, 2년이 너무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고객님들 중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하는 유형이 성적에 대해서 걱정이 항상 많으신 분들. 그래갖고 정말 늘
뭔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. 그런 고객님들이. 있죠. 예. 아까 전에 자,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말았던 그분. 얘기해주세요. 네네. 네. 네네네네. 이제 요때쯤 내가 하려고 세이브를 했었죠. 네네네. 네네. 그분은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질러놓고 문은 네. 콩 닫았지만 또 이렇게 약간 걱정은 되는 거야. 성적이 내가 잘 못 아하. 받을까 봐. 그러니까 아. 돌아와가지고 나 바람 때문에 이런 거지. 내가 꽉 닫은 건 아니야. 이러고는 돌아갔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네. 그 성적 근데 시험을 볼 때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별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시험을 안 본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음. 메이크업은 받아야 되겠고 성적에 음. 대해서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친구예요. 근데 음. 그렇게 또 열심히 하진 않은 거지. 그러니까 음. 그리고 나의 화를 거슬렸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걱정은 되지만 나한테 직접 대놓고 이제 자기가 박았으니까 음. 아무래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디렉터를 통해서 저랑 얘기하려고 한 건데 음. anyway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은 봤어요. 메이크업 봤어요. 그쵸. 저는 봐줬다고 했잖아요. 시험 기회를 줬죠. 그래서 어. 쳤는데 문제는 여기서 음. 발생을 했네요. 네. 시험지를 잃어버렸어요. 네? 시험지를 잃어버렸어요. 그 그레이딩 하기 전에. 누가? 그래서 제가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레이딩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. 그거를 제가 이렇게 페이퍼들 사이에다 올려놓고 왜 화가 나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러고 던져놨는데 제 어. 그 다른 파일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제가 또 그날 오피스를 청소하면서 쓰레기통에 넣은 것 같아요. 오 마이 갓.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계란 껄끄러운 상태인데 다시 보면 안 되겠니는 말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어. 어떻게 했겠어요. 그거를 학교 밑에 그 제니터들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그 책상에 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없어진 것 같다. 그랬더니 어. 쓰레기만 모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종이들은 이렇게 완전 쓰레기에 버리지 않고 종이들만 해갖고 차곡차곡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모아두는 정말 창고 같은 데가 진짜 큰 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 10층이었거든요. 그래서 8층, 음. 9층, 10층에 있는 것들은 저기다 모아놨다. 어. 거길 가서 정말 쓰레기 더미를 다 뒤졌어요. 오 마이 다 갓. 뒤졌어요. 진짜 정말 하루 종일 뒤진 것 같아요. 하루 와. 종일. 이게 약간 아. 오버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뒤지고 나중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다 찾았냐. 그리고 너가 음. 이렇게 다 휘질러 놓으면 내가 이거 못한다. 어. 그러니까 어.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가겠다. 그래서 정말 내 자존심에 걔한테 다시 음. 부탁하기는 뭐하고 음. 나도 찾는 데까지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. 헐.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그 친구한테 다시 이메일을 보내서 미안한데 다시 와줄 수 없냐. 내가 진짜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. 진짜 걔한테. 근데 어떻게 어. 미안한데 어. 내가 정말 이 액시던트로 이제 이 걔 문제가 아니라 치우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실수로 너의 음. 페이퍼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잘못 음. 들어간 것 같다. 거기다 음.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진짜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. 그렇지만 아무튼 실수였다. 음.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와가지고 시험을 봤죠. 근데 약간 문제를 바꿔가지고 순서도 좀 바꾸고. 그래도 뭐 순순히 와서 봤네요. 네, 근데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약간 팔짱도 꼈죠, 지금. 그때는 제가 또 팔짱도 풀고 정말 공손한. 네, 아무튼 자기 페이퍼 꼭 그때 바로 그레이딩 하시고 사진 찍어 두시고 하셔야 돼요, 여러분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험 성적에 유난히 좀 막 목매다는 그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분들의 모든 컴플레인은 접수는 해요. 그러니까 다 들어줘요. 뭐는 어떻고 저렇고 나 이거 걱정된다. 이게 저거 걱정된다. 뭐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. 막 일단 다 들어줍니다. 하지만 이제 제가 늘 내놓는 답은 똑같아요.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결과 좋을 거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냐. 뭐 퀴즈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냐.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고 일단 얘기하죠. 그리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팅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막 보여주고 싶다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만큼 나 시간 투자했다. 이런 거를 저한테 어필을 해서라도 이게 지가 이제 이전에 망친 퀴즈들의 뭔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받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수작을 부리는 애들도 있어요. 진짜 아니면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퀴즈는 나 진짜 잘 봐야 된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.
그런 거는 대화를 해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. 음. 이게 다른 게.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줍니다.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반에 늘 이 똑같은 퀴즈를 항상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이 있다. 그러면은 막 얘네들은 막 눈이 엄청 커져요.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.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다른 수업에서는 보통은 B를 항상 받는데 이제 그게 C가 되면은 얘네들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기 점수가 C가 되는 거를 용납을 못 하니까.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퀴즈를 항상 보지만 애들 점수 모니터링을 하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학기에는 똑같은 거의 똑같은 그 퀴즈가 막 평균이 C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뭘 틀렸는지를 보거든요. 근데 보면은 너무 다양하게 틀린 게 이제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100% 애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패턴이 안 보이면은. 근데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항상 반에 90점 이상, 어쩔 땐 다 맞는 친구, 그런 친구들이 두세 명씩은 꼭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. 그런 친구들이 있다. 그리고 걔네들 공통점이 뭔지 아냐? 너도 알다시피 이게 온라인 수업에서 있는 일인데 오픈북 퀴즈잖아. 그래서 그리고 내가 시간을 3시간씩이나 주잖아. 그 40문제를. 그러면은 그 다 멀티플 초이스인데 에세이도 아니고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다. 물어보진 않았고 사실 그 시험 본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.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 그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점수 잘 받는 친구들 특징은 그 3시간을 거의 맥스로 다 씁니다. 그래서 얘한테도 얘기를 해줘요.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은 이미 리딩도 완벽하게 다 끝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퀴즈 3시간을 거의 다 쓴다. 그래서 이 얘기는 최소한 문제를 2번 이상 다 다시 확인을 하는 것 같다. 너 그렇게 했니? 라고 물으면 거의 열의 9은 아무 말도 못해요. 그 애들이 그냥 한 번 문제를 풀고 그냥 다시 리뷰하는 거를 안 하더라고요, 이상하게. 그래갖고 그냥 쓱 내버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, 자기는 그 경우가.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 열의 하나, 그 9애들 말고 하나는 나 진짜 3시간 다 쓴다. 나도 그만큼 쓰고 나도 막 엄청 리뷰한다. 근데도 나는 왜 안 되냐. 그런 애들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네가 해요? 노트한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, 저는. 오. 내가 한번 봐주겠다. 네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걸 수 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가져오잖아요. 그러면은 거의 100% 진짜 쓸데없는 것만 메모를 해놓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문제가 나와도 이게 정보를 리트리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보통 텍스트북이나 제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볼드로 굵은 그거 폰트로 이렇게 해놓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연관된 예시들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쓸데없는 거 막 적어놓는 그런 친구들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죠. 얘야, 이 챕터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는 애들이 뭐냐? 얘네들이잖아. 근데 네 노트에 보면 그 컨셉들은 거의 없어. 그냥 그 컨셉들 없이 막 이 컨셉들의 설명을 적어놨다던가. 이렇게 되면 네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지 당연히 모를 거 아니니.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엄청 마이크로 레벨로 지도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약간 디맨딩한 고객들,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니까 또 나름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렇게 성적에 대해서 되게 센서티브 해가지고 정말 이메일을 정말 정말 많이 보내시는 분위기래요. 있죠. 이메일 폭탄. 네. 네. 그래서 오면 그리고 또 되게 친구야. 뭔가 이렇게 Dear Professor 뭐 아니면 뭐 누구 아니면 get to the point 바로 나 왜 성적이 안 나왔어. 좀 그쵸. 이메일 하이도 에픽 없어. 하이 따위도 어 없어. 그냥 이메일 바로 본론. 이메일에 어떤 경우는 언타이틀드야. 제목도 없어. 그래서 정말 네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에티켓 좀 배워와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내가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좀 이따가 올려줄게. 어떤 교수가 그 어디 블로그에서 한 거를 자기 실러버스에다가 넣은 사진이 있는데 되게 웃겨요. 자, 이메일은 이렇게 쓰는 거야. 이러면서 써 있어요. 그래서 아닌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뭐 LOL 이렇게 써 있으니까
그 옆에다가 각주를 써서 니 몇 살인데 How old are you? 뭐 이러면서 적어도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다 풀어서 쓰고 네 이름이 뭔지 정도 쓰고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애들 중에 이렇게 이메일 에티켓이 없는 애들도 많은데 성적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나한테 그렇게 이메일 폭탄을 보낼 거면 진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막 나는 왜 이 점수가 안 나오고 나는 왜 점수가 이렇게 거의 뭐 내놔라 이거야. 그죠, 빨리. 그죠. 맞아요, 맞아. 우리 고객님들 빨리 자기 점수를 빨리 더 받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래도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약간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좀 짜증이 나니까 나도 몰라 안 해.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